앱솔루트 온라인 맘스쿨에서 이유식 잘 안 먹는 아이 7가지 유형으로 강의를 했어요. 내일 모레 7개월 되는 아이가 이유식 양은 늘진 않고 먹는 양이 일정하지도 않고 30에서 100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건강한 식사 규칙을 보시면 3, 4시간 이상 식사텀을 유지하는 게 건강하거든요. 11번째 질문입니다. 입이 짧고 편식이 심해서 또래보다 성장이 느린 것 같아요. 비타민 같은 보조제를 좀 줘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작은지 정말 작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문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로 생각하자면 부모 5인형 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가서 정말 아이가 작은지 적게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영양제를 먹을지 상담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식이라는 건 우리 아이가 한두 가지 음식을 안 먹는 걸 편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품군 자전거 5개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채소를 안 먹는 편식을 하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당근을 안 먹고 오이를 잘 먹어요 라고 하면 그건 편식이 아니에요. 그냥 당근을 싫어하는 거지. 그런데 채소 종류는 하나도 안 먹어요 라고 하면 정말 채소를 안 먹는 편식을 하는 거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편식을 하는 건지도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12번째 질문입니다. 이유식 후 보충수유 때 분유를 거부합니다. 보충수유가 안 되니까 1시간쯤 뒤에 배고프다고 오는데 분리수유를 해야 될까요? 이유식 11일차예요. 이유식 11일차는 아직 이유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이도 적응이 안 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이유식을 얼마나 먹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는 지금 완전 극초기 이유식을 먹이는 경우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유식을 잘 먹고 나서 배는 부른데 금방 소화되는 경우에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식 양이 더 늘거나 단계가 진행돼서 아이가 포만감이 더 길게 유지된다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아이가 이유식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수유 시간도 아이한테 일단 맞춰주시고요. 이유식 양이나 질감을 올리면서 아이가 계속 일어나는지 관찰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이유식을 먹고 얼마 안 돼서 토했는데 이거 언제 먹이나요? 이거는 아이가 왜 토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정말 어디 아파서 토한 거면 함부로 먹이시면 안 되겠죠. 근데 아이가 놀다가 배를 어디 눌러가지고 꽥 토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배고파하면 조금 간식이나 이런 이유식을 다시 주셔도 되지만, 아이들 정말 많은 양을 토하는 거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배고파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켜보셔도 됩니다. 14번째 질문인데요. 이것도 이유식 안 먹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많은 질문들이 있으셔서 모아놨어요. 이유식 먹는 아이들 물은 어떻게 먹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 내놓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따로 물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유식 먹을 때 물을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이유식을 먹다가 아이들이 삼키는 게 원활하지 않으면 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물을 주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내용이고, 물을 꼭 얼마 이상 먹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이유식이 많이 진행돼서 먹을 때 수분 섭취가 좀 필요한 경우나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거나 아파서 열이 났거나 하는 경우 수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어요. 이럴 때 하루에 100ml 내외로 먹이시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끓여다 식힌 물이면 다 괜찮아요. 굳이 보리차를 먹이거나 차 종류를 먹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15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결의 질문들을 묶어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유식은 밥을 먹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해서 안 먹어도 걱정 말라고 하는데 잘 받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유식 한 끼에 100에서 120 정도 먹는데 억지로라도 먹여야 될까요? 하루 종일 밥 먹기 하려고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 같아요. 식사 시간을 딱 정해놓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먹여주기만 했는데 혼자 먹게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비슷한 계열수 아이예요. 자기주도 이유식을 하고 있는데 흘리는 것 반 먹는 것 반입니다. 자기 혼자 먹겠다고 하면서 다 흘려버려요. 다 흘리니까 분유 보충 수유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분유가 오히려 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먹는 양이 120ml면 잘 먹는 겁니다. 그래서 더 먹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기 위한 식사 규칙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면, 아이가 안 먹는다고 따라다니시면 안 되고 아이가 배부르다고 하면 그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충분히 먹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기주도 이유식은 결국 아이는 밥을 혼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먹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분처럼 아기주도 이유식을 하다 보니 아이가 너무 다 흘려서 못 먹는다 라고 하면 핑거푸드를 주시면 됩니다.
숟가락으로 퍼먹는 건 미세근육 발달을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지만 아이들이 많이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만 주시다 보면 이렇게 섭취량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핑거푸드를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먹으면서도 충분한 양을 먹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끼니마다 140, 160 먹던 아이인데 이가 낳고부터 음식에 큰 관심을 안 보여요. 지금 9개월인데 이유식 총량이 200이 될까 말까해요. 정말 조금 먹네요. 우리가 보통 이유식을 잘 먹던 아이가 이유식 양이 줄어드는 경우는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아이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아이가 스스로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가 나기 때문에 아파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9개월쯤 되니까 자기가 더 덩어리 음식을 찾으려고 더 먹고 싶어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검토하시고 아이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다 라고 하면 먹는 양은 다시 늘어날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이유식 단계를 조금 진행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7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한 끼에 먹는 양이 적어요. 한 끼에 먹는 양이 적은데 모유를 계속 달아 먹이고 있어서 언제까지 먹여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먹는 양이 적은지는 올려드린 기준표를 토대로 평가해 보시고요. 중기휴식 들어가고 나서 변비가 있는데 물 잘 마시면 좀 나아질까요? 변비가 수분 섭취랑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먹이는 것도 힘들 뿐더러 물을 많이 먹인다고 변비가 다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수분 섭취가 중요한 거는 맞아서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를 늘리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이체어에서 자꾸 탈출하려고 하는 습관은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기 위한 식사 규칙, 이걸 보시고 한번 그걸 토대로 식사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이유식을 시작한 6개월 아이인데 사과, 자두, 단호박 퓨레는 안 먹고 밥은 잘 먹어요.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는 단 거 안 찾고 밥을 잘 먹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지금 단계에 아직 분유 많이 먹고 있을 거라서 분유나 모유에 들어있는 비타민으로 우리 아이 비타민 섭취는 충분하고요. 지금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로 비타민을 채워주시려고 욕심내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슌이도 과일은 처음에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을 잘 먹게 되는 과정을 쇼츠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공감은 되실 거예요. 일단 다른 것으로 많이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찾는 것보다는 지금 밥을 잘 먹고 있으니까 다른 채소 종류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다른 음식으로도 비타민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과일 같은 거는 결국 간식이나 후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먹는 거에 대해서는 천천히 시간 두고 나중에 단맛좋아하면 잘 먹게 되니까 지금부터 벌써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째 질문도 비슷한 질문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8개월에 10kg를 찍었습니다. 잘 먹어요. 그런데 요즘은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해서 맛없으면 입을 안 벌리고 김이나 치즈를 자주 줍니다. 잘 안 먹는 아기는 이렇게 해서라도 먹이는 게 낫나요? 라고 하셨고요. 다음 분은 상위 1%의 9개월 뚠뚠 베이비라고 하셨습니다. 분유량이 너무 늘어서 이유식 넣는 대로 분유량을 줄이라고 하셨는데 평소 150 먹던 아기가 이유식을 잘 안 먹으면 50밖에 안 먹어서 분유 보충량이 늘어요. 이유식량이 너무 줄어가지고 분유 보충량이 늘어나는 게 괜찮나요?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일단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먹는 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가 체중이 크면 그걸 잘 키웠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이가 체중이 느는 게 멈추거나 잘 안 먹는 모습을 보이면 좀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뚱뚱한 것도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가 나서 안 먹는 걸 수도 있고요. 체중 때문에 안 먹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유식 단계를 올릴 때가 돼서 안 먹는 걸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일단 먹고 싶은 만큼만 주세요.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벌써 김이나 치즈같이 짠 걸 이용해서 먹이려고 하시면 나중에 건강한 식습관을 잡기가 정말 어렵고요. 간은 두 돌이 지나고 나서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추가적인 나트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을 해서 주시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먹는 양에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을 해서라도 많이 먹여서 계속 체중을 크게 키우시려는 욕심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건강히 유지되고 체중이 더 빠지지 않고 잘 커가면 아이들이 나중에 신체 활동이 늘어나면서 먹는 양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 20번째 질문입니다. 미음 단계를 지나서 토핑 요식을 하려는데 소고기 미음 잘 먹던 애가 소고기만 주니까 안 먹어요. 이런 경우 토핑으로 하는 건 무리일까요? 일단 소고기 미음을 먹었던 아이라면 소고기에서 나는 냄새나 이런 것들은 싫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식에 섞어서 소고기를 준비해 주시다가 토핑으로 따로 만들어 보면 이 소고기가 되게 퍽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주실 때 육수랑 같이 갈아서 그 자체가 이유식 느낌이 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토핑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드시다면 토핑을 굳이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토핑 이유식만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 하지만 우리 아이가 나중에는 밥과 반찬을 따로 먹게 되는 아이로 자란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잘 먹게 되면 한 번씩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한번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오늘 최대한 많이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유식 컨텐츠를 찍으면서 중간중간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유식 잘 안 먹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나 이유식을 먹이는 것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문이 많으시면 이렇게 따로 컨텐츠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유식 만드는 컨텐츠에서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만들기 쉽고 아이들이 건강에도 좋은 이유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 이유식해요.